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4년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직 7급이죠. 자, 11월 초, 진짜 이제 11월 지금 막 초입에 들었는데 12월 2일 날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지방 전국적으로 이제 곳곳에 다 가서 시험을 보시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는 던져진 공이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제는 기다리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한다 해서 달라질 건 아닙니다. 벌써 화살 시위를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문제 아직 문제가 공표되지는 않았어요. 3시 정각 이후에 공표된다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사진 첨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전 시간에 행정법 교수님도 열심히 하셔갖고 또 알려드렸고, 저는 이 시간에 헌법 또 방문각 7급 아니겠어요. 헌법 그러면 또 정인영이고요. 자, 문제 전반적인 총평 그렇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드러진 특징은 올해 두드러진 특징. 통치구조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지방직은 국가직과 달리 25문제가 아니라 20문제. 근데 정확하게 딱 잘랐죠. 10문제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 총론, 기본권편, 그것도 기본권 안에서도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는 통치구조편, 통치구조도 10문제예요. 입법, 행정, 사법, 헌재 이렇게 보고, 그래서 10문제 정말 공평하게 잘 나눴어요. 또 총론도 4문제고요. 4문제. 여기에 총론에 영토조항에 관련된 통일, 평화통일과 관련된 영토조항 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제도 문제, 원칙은 법치주의 원리 요거 하나 나오고, 또 제도는 정당제도,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갖고 모두 4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다 이제 총론은요, 총론 기본권 총론 2문제. 두 문제. 요거 기본권의 제3자효.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 요거 2문제 내고. 그 다음에 강론은, 많이 안 나왔어요. 강론 문제가. 작년 같으면 강론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강론 문제가 비중을 평등권, 사생활, 표현의 자유중 집회시. 자, 이러고 마지막, 단골이죠. 재산권. 이런 식으로 4문제가 출제돼서, 자, 그래서 4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두 10문제가 기본권까지 내고요. 그다음에 통치구조, 입법부, 많이 냈어요. 4문제. 입법부가 요즘에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다 국회의원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지 입법부 문제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부, 여기 3문제나 냈어요. 사법부가 조용하죠. 한 문제. 또 헌재도 2문제. 요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이 지금 임기가 끝나시는 바람에 공석이 생겨갖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현재 4문제, 3문제, 1문제, 2문제 이렇게 구성돼서 모두 10문제가 여러분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자, 국가직도 25문제 중에 13문제, 12문제 어떻게 보면 2문제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13문제, 12문제나 여기서 2문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10문제 아주 공평하게 냈죠? 이쪽 10문제, 이쪽 10문제. 전반적으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특징은 공평하게 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통치구조 문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에 들어가서 보면요. 옛날 문제도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최신 판례. 보셔야죠. 최신 판례 냈는데 옛날에는 그냥 결론만 아니에요. 23년도에 있었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자, 여기서 입법재량에 관한 요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를 요게 죄질과 형량에 따라서 죄질과 형량, 그다음에 행위 태양과 형량 이런 문제를 요거 비례 요 비례 원칙을 이런 내용적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판례 결론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생각나세요? 이거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그러면 너무 과하다. 행위태양 책임 원칙에 반한다. 5년 이상 합헌이다. 뭐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판례 중에서 내용적인 문제를 자꾸 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 이거는 분명히 요걸로 내면 아마 다 맞추시는데 이렇게 판례 내용을 내니까 이게 무슨 판례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행위에 맞는 책임.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판례 내용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에 문제의 추세니까 이런 거 따라가려면 단순히 합헌이다, 위헌이다, 결론만 딸랑 공부하시는 그런 공부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귀할 수 있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항상 직전 시험 요게 기출문제에서도 요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직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바로 직전에. 그래서 요 바로 직전에 나왔었던 최신 판례를 더 중요하게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불이탈을 막을 수 있어요. 불이탈을. 여러분이 학습할 적에 예상치 못한 거. 왜요?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었던 거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 하지만 기출문제 아닌 건 뭐야? 최신 판례는 기출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판례였는데 요걸 갖고 판례 결론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판례를 이끌어내게 된 논리를 자꾸 시험 문제 내니까 앞으로 공부 방향은 조금 더 자세한 공부 방향을 하면서 그다소 그렇게 어렵게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24년도 지방직 7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봤어요. 자, 전반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여러분 또 뚜껑을 열어보면 또 안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생각한 것과 점수는 또 비례하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문제 보면서 또 간단하게 해설할 건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바로 들어갈게요. 행정각부. 자, 바로 그냥 통치구조부터 나왔죠. 행정각부예요. 우리의 행정각부 그러면 정부조직법. 법률의 26조 사안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각부는 여러분 알죠? 국무총리 이하 나머지 각부장관 여기까지고요. 대통령 직속기관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외우죠? 국가정보원. 요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는 국무총리 관할을 두지만 모든 그렇다 해서 국가기관 행정각부를 다 국무총리 관할로 둘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학습이 돼야 되는 내용. 행정각부가 뭐다라는 거. 첫 번째 행정각부장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서 제적 과반수 찬성. 해임이잖아. 해임하고 항상 탄핵. 이게 자 기관 통제. 기관으로서 국회에서 통제하는 거죠. 국회에서 통제. 그럴 때 탄핵은 법 위반, 중대한 법 위반, 그냥 법 위반도 아니야. 법에 반한다라는데 중대한 법 위반. 해임은 당연히 법 위반도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정책을 또는 실패했다, 게을르다, 폭넓게 인정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국회 해임 건의 그럴 때 자 일반적으로 탄핵과 달리 탄핵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과반수 이상 자 3분의 2 이상 찬성 나머지는 3분의 1 이상 과반수 찬성 출석 과반수 이렇게 돼 있고 해임도 똑같죠. 여기 3분의 1 이상 그다음에 발의하고 국회 제적 과반수 찬성 아니 출석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 알겠죠?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 두 번째 행정각부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불용을 받을 수 있으나 75조 대통령령 95조 거기다가 심지어는 재임도 재임 받아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 여기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 여기서 위임을 받아 불령으로서도 자 총리령으로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대통령령의 위임으로는 불령을 받을 수 없다. 바로 틀렸죠. 2번이 정답. 3번 정부조직법상 국가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우리 한 17부로 돼 있어요. 국가보훈부까지 추가돼서. 근데 국가보훈부가 추가됐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행안부 장관이 처리한다. 이거 정부조직법사예요. 4번 행정각부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지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각부에 속하는 건 아니다. 국가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3, 4번은 과거부터 있었던 기출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추가된 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법령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임 관한 문제고, 통제 문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1번은 정답이 2번이었다. 자, 2번 볼게요. 대통령에 대한 서면을 옳지 않은 거. 대통령, 이거 헌법 67조. 이거 조문 냈잖아. 1화, 2화, 3화. 이거 나잖아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인일 때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맞죠? 그렇게 안 하면 당선될 수 없다. 2번.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제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 77조 사항. 이건 그대로. 해제를 요구하면 그대로 해제한다. 3번.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은 인사청문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합니다. 4번. 대통령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 관계위원 부서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엄 해제 요구할 때 요게 붙들렸죠. 출석 과반수. 자, 출석 과반수. 찬성. 요게 나와야지. 아유, 여기 보니까 뭐 제적 과반수 출석 3대 아니지. 이거는 법률안 제2 재의결할 때 쓰는 거고,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이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 아이고, 출석 과반수도 아니죠.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갖고, 이게 제가 출 3분의 2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거 2번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지문 찾으셔야 되는데, 참 이렇게 중간중간에 법조문 갖고 틀리게 되면 난감해요. 3번 국정감사. 이거 일반 감사, 국정조사, 특정조사.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시죠? 위원회, 국회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감사를 언제? 9월 1일 본회의 전 30일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거 바뀌기 전에는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종전의 규정에는. 근데 이걸 냈더라고. 참 억울하죠. 볼게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 요구했을 때 특별위원회 이렇게 감사해서 조사를 하는 것 때 제적 4분의 1 이상, 그러면 조사로 넘어가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 특정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아니잖아. 보조금 지원사무. 이것도 되잖아. 두 개 외워야지. 국가위임사무, 기관임사무. 이거 위임사무, 보조금사무. 이렇게 나와야지. 그다음에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 매년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서 정기 기간 중 감사도 실시 가능하다. 4번 국회는 감사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도에 따라 정부 해당 기관 변경,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예산 조정,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나 해당 기관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송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답이 그래요. 일단은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기관자 위임 사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사무, 이거 두 개. 정답이 이렇게 해서 2번이었습니다. 4번 볼게요. 정당, 드디어 이제 정당 제도. 늘 나오지만 8조. 우리나라 3차 개헌 때 처음 유입. 자, 1항, 2항, 3항. 이거 8차 때 국고보조금 지원 들어왔다. 4항, 위헌정당 해산. 요거 조심해야지. 해산. 그러면서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 상실하지만 지방 비례 지방의회 의원은
유지.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건 기본이지. 위원정당 해산되면 그러면 당원이 정한 바 아니야. 바로 국고기소. 자, 일반 정당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산의 범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국내 정치 의사 형성의 중간 매개. 자, 중간 매개 의사 전달체. 맞지요? 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권력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다. 없다. 기본권 주체잖아. 왜 공권력 행사가 돼? 하지만 교섭단체가 된다면 말이 달라지지. 이렇게 안 냈잖아. 어렵게. 교섭단체는 법률상 국가기관. 요걸 내지는 않았어. 요거하고 혼동하라고 지금 낸 거야. 1번 바로 옳다는 거.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유 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면 이거 위헌정당 해산으로서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3번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 국고의 국가로 귀속되지 당원이 정한 바에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차진했음 그러면 당원이 정한 바에 따라 나누고 처분되지 않았을 때만 국고기소. 맞잖아. 4번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은 당선 방식 불문 모두 상실. 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유지. 맞는 지문. 이게 솔직히 말해서 1번이 정답인데 나머지 지문이 더 중요한 지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른 지문들도 살펴봐야겠어요. 정답이 그래서 1번이었어요. 자, 5번 볼게요.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표입니다. 여러분 권한쟁의는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이렇게 갖고 가처분 받아갖고 효력정지 당했어요. 그거는 방통위 위원장 그 탄핵 그거 들어가면서 원래 심리는 7인 이상 출석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이 임기가 끝나갖고 6분밖에 안 계시니까 심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항이 가처분으로서 효력정지를 당한 거지 그 조항이 위헌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판단은 권한쟁의 7인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거다가 권한쟁의 했을 때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기속력이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죠. 1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법률안 심의 표결권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심판 절차 계속 중에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온 기출지문. 이거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소종료.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수계된다? 아니 종료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너무 오래된 기출지문. 1번이 정답. 2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부자이가 헌법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최영군의 권한을 침해하였구나. 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하나여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하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 구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된다. 맞아요. 3번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180일 곱하기 3이라고 그랬잖아. 맞네. 장래 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돼 있고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위험성이 있음을 장래 처분은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지문인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4번째 지방자탄체 기관임 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 전부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임 사무는 지방자탄체 사무 아니에요? 행정법 아까 보니까 19번인가 나오더라. 기관임 사무는 해당 지방자탄체 사무가 아니라 위임주체 사무라고. 따라서 그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건 권한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안 되지. 그 원래 권한 주체에다 대고 해야지.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1번. 간단히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6번 재산권 기본권 강로 문제 중에 하나죠. 재산권은 요즘에 따끈따끈했어요. 재산권의 대상이냐 아니냐 아주 유명하죠. 보험 수급권, 연금 수급권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째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 사회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입법 재량이 크고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 보장적 기능, 즉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이 기초가 되는 거라면 엄격하게 심사를 이뤄야 된다. 맞는 질문. 3번 23조 사망 공공 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보상금 나가야죠. 근데 그 수용 주체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일 필요는 없고 민간 사인 단체 개발자라도 관계없다.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따지 3번이 정답.
4번 입산조 사망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국가가 구체적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권리를 전면적 부분적으로 박탈, 공용 침해, 적법한 의도적인 재산권에 관한 손실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민간 개발자도 공용 수용 지체가 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가야죠. 7번 볼게요. 평등권 평등원칙. 그래요. 강론 문제 두 번째 재산권 다음 평등권 평등원칙 11조. 자, 기본적으로 평등원칙 요 평등 원칙에 관한 뭐 심사 기준을 내거나 막 그걸 엄격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비슷하긴 했어요. 법 적용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범죄, 보호법이, 죄질. 보호법이 다르면 법 적용도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은 같지만 죄질이 다르다면 또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단만 더 높다 낮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다라고 했던 바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요 사건에서 본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달라질 수 없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지. 자, 이번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 생활관계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여는 차별, 즉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도 이거를 하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조선시대 뭐 남존여비고 남녀 7세 부동석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아마 7번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판례 본문을 안에 내용을 내면 참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였다. 세 번째, 내국인의 지역가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거 유명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3회 지연에도 보험 혜택을 주는데 이상하게 외국인의 지역가입자인데 1회 보험료 체납 사실만 있으면 보험급여를 제한. 이유 없이 차별했다. 침해했다. 맞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이거 뭐야? 광역장 생각해 볼게요. 부산시. 와, 근데 부산시에 국회의원이 8분이 있어, 8분. 18분인가? 8분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씩 나누잖아. 그럼 여기에 국회의원은 요만큼만 자기가 열심히 선거운동하면 되는데 부산시 장은 이만큼을 선거운동 해야 된다면 비용 차이 면에서 분명히 부산시장이 더 많이 드는데 왜 후원회를 여기는 열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열게? 이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 평등권 침해한다 이거였어요. 아주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거 어려웠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을 못 맞추신 분은 속어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처음 본 조문이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바람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2번 정답 쓰신 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답률이 좀 많지 않았을까 2번으로. 자,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8번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생활 17조 강론 문제 세 번째입니다. 자, 금융감독원 사감이사 직원. 야,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공무원 되면 경찰 공무원 되면 어떻게 자 업무의 직감성이나 또 이권 개입을 하지 않고 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등록해라. 누가 공개하라는 거 아니잖아. 침해 아니다. 맞잖아. 재산상을 등록 침해 아니라고. 투명성, 이권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공익이 중대함으로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면은 이더라. 3번. 자, 성기구 판매하는 제한. 이거 성기구 판매하는 이거 사생활이 아니죠. 특정인의 직업으로 하는 업인데 무슨 사생활이야. 직업 수행의 자유지. 이거지. 이 사생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2번이 정답. 성기구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할 때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생활 관련이 있지. 좀 감추고 싶지 않나요? 이런 거. 아무래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구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 같은 장애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퇴폐지 그게 무슨 얘기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공판정 진술하는 피고인, 증인 또는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를 지니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적 진표가 타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는 당연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내 거 녹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좀 제한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직업수행의 자유죠. 업이니까 특정인의 사생활을 하는 사생활이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관련이 있다. 사생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 말은 뭐라 돼?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재판소 용어잖아. 제한된다? 2번이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헌법재판소의 용어예요. 자, 9번 볼까요? 집회자유. 드디어 이제 강론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회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예외 없이 이러면 험불. 야, 대통령 22년, 국회의장 관저 23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예외가 없잖아. 그래서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단정해서 지으면 그러면 예외가 없다는 얘기니까 헌법 불합치. 2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 집회, 옥내 집회 구분하는 이유는 옥내 집회는 사방이 막혀 있고 옥외 집회는 사방이 뚫려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외 집회의 경우 외부 세계, 즉 다른 기본권 주체와 직접적 접촉 가능성으로 인해서 옥내 집회에 비교할 때 법익 충돌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회 자유의 행사 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히 옥외 집회에 관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3번 21조 2항 사전 검열 금지 허가제 검열제 금지 헌법적 자체에서 과잉 금지 원칙보다도 더 중하게 기본권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면 37조 2항의 위헌 심사 기준도 통과해야죠. 네 번째, 집회 금지 해산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걸로 해야지.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할 가능성 모두 소진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금지 통고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 자, 영토 통일조항. 많이 안 나오는데 요즘에 따끈따끈하잖아요. 뭐 통일 얘기하고 막. 북한 얘네들 좀 정신 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자,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조항은 1948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남북 사이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공동성명, 신사협정, 조약이 아니다. 동의받지 않는 조약도 해당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에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없다. 3번 대한민국 영해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11위. 근데 대한해협이라고 있잖아. 대한해협. 어디? 부산 앞바다 대마도 하고 서로 24km가 주장을 못해. 그래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번 조선인 부친으로 출생한 자. 아주 유명한 거고 여러 번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북한 국적을 취득했는데 북한은 국적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적 회복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4번이 정답이다. 11번 기본권 제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오늘날 법률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아니지. 바뀌었지. 근거를 두면 충분하고 법률로서가 아니지. 뭐 그냥 바로 1번이 틀렸네. 기본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이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 유보를 포함한다.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맞죠.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질적 사항은 당연히 의회 유보도 포함한다. 요 얘기하는 거고 법률 유보는 법률로서만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더라도 의회 후보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위임하면 안 된다. 개별 사건 법률, 사건 법률, 개별인 법률 이거 평등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요걸 내면 참 힘든데 개별 사건 법률, 개별 사건 법률, 개별인 법률 우리는 처분적 법률. 이 처분적 법률은 금지하라는 말도 없고 허용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다만 법률의 원래 성격이 일반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3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충분하다. 제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이거 앞뒤가 바뀌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 법문원의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과 집판을 통해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기준을 명확히 누가 읽어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을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맞네. 정답이 3번이었어요. 아주 전통적인 문제를 냈지. 그렇다 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그래갖고 요거 기본권 총론 문제를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거는 제3조율을 낸 거지. 12번 인사청 문제도 이건 뭐 위원회인데 인사청문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본회의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특위에서 할 때가 있고 이거 늘 외우지만 국회법 46조의 3 무조건 외워야지. 저 67조 무조건 외워야지. 대, 헌, 구, 감, 대, 헌,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서 여기 대헌 국국감대 아니라고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빠져야지. 요거였어요. 예. 그래서 자 볼게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여기까지 좋은데 국무위원은 안 되고 감사원장, 대법관 우리 있잖아. 대헌 국감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요거 틀렸고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실시 요청하고 국회의장이 소관상임위를 갈지 인사청문 특위를 할지 그렇게 정한다. 맞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그래요. 국회 동의받아 대통령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 부동의 보고서 보고하면 임명 동의안은 부결된다. 동의받아서 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하면 임명을 못 해요. 근데 임명 동의안 부동의를 보고하면 동의안은 부결된다? 동의안은 부결되는 거 아니죠. 대통령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선위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은 인사청문 특위 대상자가 아니라 그냥 인사청문 3인 국회 3인은 아니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소관. 그런데 여기서 인사청문 보고서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3번 국회에 대한 참여를 옳히는 거 국회 문제가 많았어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 국회가 선출을 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했을 때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격. 이거 헌법재판을 받을 걸도 헌법 27조 재판청구에 포함됩니다. 그 헌법상 의무, 자기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 기속 내지 교섭단체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래요. 제재를 받는데 정당 내 사실적 강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이거는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유명하죠. 이거 최근 판례. 팩스로 제출 시도되었던 법률안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 동일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철회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이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반하지 않는다. 4번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청받으면 24시간부터 72시간 본회의.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만약에 의결을 못하면 그러면 그래도 다음 본회의 때 의결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옛날에는 뭐랬어? 종전의 판례에서는 여기서 안 하면 폐기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됐거든. 요건 종전이고 최근 개정된 건 그래도 다음 본회의 때 의결해라. 그래서 이게 부결된 걸로 본다, 폐기된 걸로 본다. 이게 틀렸지. 이거 옛날 구조물을 낸 거잖아.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14번 명령규칙위원 위법심사. 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죠. 어떻게 보면 이거 행정부 편에다 집어넣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대통령 명령 또는 법규성 있는 규칙만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107조 이하 헌법이죠.
대법원은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합의체, 명령규칙이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은 합의체에서,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반하지 않는다는 건 3인의 부에서. 3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거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8조인가 있어요. 6조인가 있어요. 자, 4번 대법원 규칙은 헌법재판소 68조 2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여러분 68조 2항은 위헌법률 심판과 본질이 같습니다. 심판과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만이 되지 대법원 규칙은 법률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라고 안 된다고. 4번이 정답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죠. 위헌법률 심판이나 68조 2항 헌바 사건은 법률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15번 법주주의 원칙 문제. 이거 딱 하나 나왔어요. 이거 딱 하나. 민주주의, 국민주권 이런 거 안 나오고. 옳지 않은 거 1번 수신료 징수 업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것 반하지 않는다. 포괄리 법률 의회 원칙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최근 판례. 두 번째, 민사 법규 행위 규범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 달리 기본적으로 재판 규범 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 사회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흥결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 표현을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민사법원에서는 형법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3번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신뢰액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 사실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 발생했으나 계속 진행 중인 사실도 신뢰 이익에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비교기량을 통해서 적용을 중지할 경우가 있더라. 따라서 진행 중인 사실 법률 관계 새로운 법률의 규율 종전 시행되었던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익을 침해되는 경우에는 신뢰원칙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 드디어 떴어.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31조 유황. 법률에는 이거 제한입법이야 아니면 형성입법이야 아니면 포괄 입법 형성이야. 포괄 입법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나온다고. 요즘에 뜨는 조문이라고. 포괄적인 국가 규율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4번이 정답. 아, 이거 누누이 수업 시간에도 요즘에 뜬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 올해는 이거 그냥 당첨이다. 맨날 얘기했던 문제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4번이 정답. 올해 다른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온 지문이었어요. 16번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설명 오른 것은 자, 헌법재판소 3인의 부에서는 68조이랑 이하 헌법 소원만. 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 심판 NO, 헌법 소원만.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같은 거 헌법 소원 심판에서 내린 결정은 재심 대상이 된다. 노 재심 뭐야 재심 판단우라. 재판부 구성이 잘못됐다. 재심 대상이 아님에도 해주겠다고 대상으로 잘못 판단 결정했다. 위헌정당 해산이지 위헌법률이 아니라 이거 4개가 재심이지. 대상 아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제적 기피 회피죠. 변론기를 출석해서 이건 변론 관할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송법을 준용해서 인정 이 말이잖아. 지금 변론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바꿀 수 없다. 그러하지 않냐다. 자, 그다음에 4번 위헌법률 심판의 경우 위헌 결정만, 헌법소원 경우는 인용 결정만, 권한쟁의는 인용 결정만. 아까 얘기했잖아. 권한쟁의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기속력을 갖는다. 요것만 그렇다고. 나머지는 인용 위헌만. 그래서 요거 인용 결정만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하나둘씩 요번 지방직에서는 그래도 골고루 냈는데 옛날처럼 뭐 지역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학습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평이했다. 예, 요 정도만. 17번 드디어 나온 지방자치법. 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법. 요거는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7급 하시는데 이거 안 하면 그건 그냥 자살행위지.
이거 상급 청의 직권감사. 그러면서 법령 위반이 있고 특정했을 때만 하는 감사. 이것만 알면 안 돼. 여기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이임사무. 이거는 조례 또는 의결, 조례, 통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간의 다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잖아. 사무통제, 기관자, 감사, 그다음에 기관 통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될 조문이야. 옳지 않은 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상급이죠. 하급. 그다음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특정 법령, 특정 상급 특정 법령 위반에 국한합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가 있으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 하고 감사 대상은 특정 맞네. 두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른 사전조사 관계없이 여러분 감사하는데 아니 압수수색하는데 사전 통지하면 감사나 압수수색이 되나? 두 개는 외워야지. 감사, 압수수색. 이거에는 사전 통지 하지 않는다 해도 합헌 사전 통보할 거지. 그럼 감사가 되나요? 감사가 안 되지. 3번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대등하고 상이한 권리 주체에 해당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상이한 법인격 주체 사회 감독권 행사로서 통제로 해당한다. 맞아요. 각각 법인이야. 근데 색깔이 하나로 이렇게 된 거지.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의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동의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바꿀 수도 추가 있다니까.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 적발하기 위한 목적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장 내지 추가한다. 이건 기출지문. 다른 시험이지만 기출지문.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문제 뭐 추가해도 어렵게 뭐 법적으로 이거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그냥 평이하게 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자 통발과 2번이다. 2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18번 예산. 여러분 세 가지 외우셔야지. 예산, 국무회의 심의, 법률안 제안. 이거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아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청원 회신.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90일 30일. 2번 정부를 예산안 국회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수정 예산안 50일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가 의결한 국회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 68조 1항 소중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으로 이게 틀렸다니까.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 외우는 거잖아. 예산, 국무회의 심의, 법률안 제안,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걸 이유로 헌법소원을 안 받아준다니까. 3번 정답. 이건 뭐 간단히 외우면 되는 문제. 4번 국회의장 예산안 결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이를 바로 예산결산 특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한 걸 법제사법위원회 하듯이 예산도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나서 예산결산 특위. 정답은 그냥 바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바로 틀린 3번이 정답이다. 자 19번 제3자요. 그래요. 기본권 총론 문제. 이게 어려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주거침입 강제 추행죄하고 이 문제가 이번 문제에서 키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법이 나눠져 있는 이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나올 때 또 국민과 국민 사이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는 뭐한다? 오랜간 이어온 사법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상 일반 원칙을 타고 그래서 간접 효력설이다. 따라서 아무리 여기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개별적 법적 근거 없이 일반 원칙으로도 간접 효력으로 충분히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별도의 법이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었는데 어려웠어요. 옳지 않은 거.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서 그래서 주관적 공권성이 없다 해도 객관적 가치질성이 남아있다면 보충성에 근거해서 여전히 판단 대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 원칙을 타고 그 해석 기준이 되는 간접적 사법관계 효력을 미치게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다 해놨는데 3번 사적 다체를 포함한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성별에 따른 불합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도 민법, 불법행위, 일반 규정 통해서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권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해질 수 있지만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다니까. 일반 원칙으로 충분하다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된다. 불법행위 하지 마라. 된다니까요. 4번 사적단체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 형성,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사적단체가 성격에 따라 목적에 비추어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답이 3번.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논리, 그래서 죄질과 형량에 관한 비례원칙에 관한 문제하고 요 문제가 요번 시험에서 키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20번 법원이에요. 법원편 문제 한 문제 나왔거든요. 사법권 법률 해석 적용. 옳지 않은 거 국정감사 조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관여, 수사 관여 이거 안 돼요. 세 개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사법권 독립은 재판상 독립, 법관의 재판을 함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103조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법관의 신분 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다. 4번 법관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에 대해서 14일 내 대법원의 단심. 그게 정답이 2번이잖아. 내용도 없어 이건 그냥 간단히.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지방직 물론 국가직에 비해서 문제가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지 않았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평이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체감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길에 탄탄대로 그냥 쭉 만약에 필요하시면 박문각 오케이 정인영과 함께 하신다면 헌법은 100점 박문각이랑 하면 합격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